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제약, 코드 번호는 033270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어제 좀 쉬고 오늘 오랜만에 다시 또 이틀 만에, 하루 만인가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음, 뭐 사실 뭐 특별히 이슈가 없죠. 이슈 없이 오르고 이슈 없이 내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뭐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 주가 흐름에 있어서 매매 전략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 흐름에 대한 분석 정도는 유효한 부분들은 언제라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유나이티드 제약이 좀 횡보를 오래 하고 있죠. 뭐 중간에 이렇게 상승이 이제 11월 19일 날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횡보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좀 힘든 나날이죠. 보통 주가가 많이 횡보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약간 지치고 약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오히려 밑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심리가 녹아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한 며칠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해줘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횡보만 해줘도 좀 좋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 기업만 뭐 여러 차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제약주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 있는 섹터이고요. 그 다음에 1987년에 설립이 된 중소형 제약사로 2010년에 이제 클란자 시아를 시작으로 많은 계량 신약을 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 신약 품목 확대에 따라서 계량 신약 매출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약주이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이제 불확실한 신약시장, 그 혁신 신약시장보다는 시장성과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계량 신약 중심의 파이프라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의 안전성이 높은 것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절대 제약바이오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를 이제 실적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 상승했던 이유, 최근이 아니라 한 8월 달부터 한 10월 달, 9월 달까지 상승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흡입 치료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관심이 모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는 조금 그 대표님께서 이 유나이티드 제약의 대표님께서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 방송에 나가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오늘도 1000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1000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요일에 한 1000명, 그 다음에 월요일에 한 7, 800명, 그 다음에 어제는 한 몇 명이었죠? 어제도 한 800에서 900명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1000명대로 돌아오는 흐름에 있어서, 아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물론 백신이 이제 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백신을 이제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뭐 말은 많죠. 정부에서는 4,400만 도즈를 확보를 하겠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나오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또 그 시장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주사제로 쓰여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흡입이나 아니면은 알약 관련해서 이제 복용이 쉬운 시장이 진입이 늦어도 경쟁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군 한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본 구간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구간들 그 4만 원대 초반 가격대에서 4만 원 중반 가격대는 분할 매수 관점이었다라고 하면 현재 최근에 이제 조금 뭐 이 사이에서도 매매할 자리들은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데서도 설명을 드렸고, 네, 이런 데서도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후에 어떤 추세선적인 부분들이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우리는 매매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여기 여러 데서 이제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한번 봤었죠, 여기서. 그렇지만 하락이 나왔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주고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큰 폭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모멘텀에 있어서 조금 더 하락을 열어준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추세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돌파 거래, 돌파 이후 눌림 거래가 충분히 유효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이런 상승까지 좀 본 부분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추세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락 채널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고가와 저가를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채널적인 요인들을 한번 보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가와 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막 확실한 돌파 이후에 눌림 자리가 발생이 되지 않았죠. 사실 실질적으로 어제랑 그제 정도 여기를 좀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좀 지지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조금 상방으로 보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이탈이 나오고 이 수렴 안으로, 채널 안으로 이제 돌아오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매매 거래를 갖춘다거나 그럴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제가 이제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 정도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60분 봉 정도에서 이 위에 있으면 이제 매수 관점을 보고 아래에 있으면은 매도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구간들을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고 눌림,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쌍바닥에 대한 관점에서 돌파 이후에 눌림 거래가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 관점에서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자, 이제 이평선들이 많이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이평선은 어떤 사람은 지지선으로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평이 지지선으로서 역할은 많이 하진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이평선들이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61선 정도가 현재 주가 흐름에 있어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21선, 5일선 정도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이 이상에서 이제 횡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급등의 신호로, 급등이나 아니면은 추세가 그래도 조금 위로 향하는 방향성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옆으로 좀 횡보해 주길 바란다라는 관점입니다, 현재. 네. 그렇게 됐을 때 61선 위로 이제 올라갔을 때 주가는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종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61선 정도? 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요, 좀 흐름 자체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61선 정도를 돌파 이후에 눌림하고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밑에서 어디서 횡보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평 배열도는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적인 요소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61선 정도 지지를 한번 보시거나, 네.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따라붙어서 매매한다기보다는 눌렸을 때나 아니면은 한 60분봉 정도를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조금 지켜봐도 되는 차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제 생각, 어떻게 보면 피드백에 관련해서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좀 조용한 흐름이죠.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 자체는 뭐 나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나쁘기보다는 좀 기대하는 요소들이 더 많은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매수 셋업을 할 건지, 매수 관점을 어떤 시점에서 보게 될 건지에 대한 관점 정도만 판단하시고 매매를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1일, 12월 10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택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5,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65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